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은 유럽 증시는 오전장만 열린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0.21% 올랐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내년 상반기에 6천여 명의 대졸 신입 정규직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만 신입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공공기관도 86곳에 달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이 내년부터 대출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최고 10%포인트 최고 금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중소형 종목을 중심으로 상장 폐지가 급증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국내 업체가 1000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서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이 일부 국가들만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주 우리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그리고 아시아 지역 증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투신권에서 매물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17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왔고요. 우리 증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코스닥은 나흘 만에 또 5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497선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주와 금융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에서는 여전히 긴축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소식을 이 주말 동안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 오늘 열릴 중국 증시는 또 어떤 움직임을 가져올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 상대 지수는 모두 휴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 전화 연결해서 글로벌 증시 상황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서 이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는데 중국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증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중국의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4주째 이어진 랠리가 연말까지 계속될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금리 인상이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가 더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경우 단기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중국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0.25% 인상했을 때에도 뉴욕 증시에서는 이튿날 다우지수가 1.48%,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1.57% 급락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더구나 뉴욕 시장은 이미 많이 올라 있습니다. 주요 지수의 12월 월간 상승률은 5에서 6%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올 들어 누적 상승률은 다우지수가 10.98%,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17.47%, 12.70%입니다. 또 지난주 금융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가 15.7로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시장의 조정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금리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시장을 이끌어온 재료가 양적 완화, 감세 연장 등에 따른 미국의 내년 경제 호전 전망과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동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증시가 급격하게 상승을 한 만큼 그만큼 내려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중국이 이 긴축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하나 둘 내놓으면서 이 상품 시장 쪽으로도 변화가 또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 시장에 대한 전망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동안 급등세를 보여왔던 원자재 시장도 중국의 긴축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은 구리, 철광석, 석탄, 면화, 콩 등의 세계 최대 소비국이고
옥수수, 오일, 금 등의 소비량은 세계 2위입니다. 중국의 지난번 금리 인상 때에도 금값은 2%, 유가는 4%, 구리는 2.5%가 각각 하락했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중국이 내년 1분기 중에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따라서 기습적인 이번 중국의 금리 인상은 투자자들에게 연말이 가기 전에 연중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하도록 유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상품 시장 역시 이 단기적인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네, 올해 마지막 주인 이번 주 예정된 경제 지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은 경기 회복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8일에는 컨퍼런스 보드의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지수는 전월 54.1보다 높은 57.4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날 10월 케이서 실러 S&P 주택 가격 지수도 나옵니다. 이 지수는 0.6% 하락해 4개월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30일에는 12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월과 동일한 62.5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같은 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11월 잠정주택 판매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는 30일 폐장하는 한국과는 달리 31일까지 개장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학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뉴스 속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L 그리고 파트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종목들의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예, 일단 제가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대형주보다는 이제 연말로 갈수록 중소형주 쪽으로도 이제 매기 이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SL 그 대표적인 중소형주로 SL과 파트론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SL과 파트론 모두 소폭적 박스권 큰 흐름에서는 박스권을 유지를 했지만은 일단은 큰 흐름에서는 좀 다소 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내년 1월로 접어들면서는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좀 많이 발표가 되면서 중소형주의 갭매우기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적이 호전이 많이 될 가능성이 큰 중소형주에는 지금부터는 큰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이 되고 SR과 파트론 모두 그런 면에서 좀 대표적으로 실적 호전된 저평가주로 좀 생각이 돼서요. 연말로 갈수록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매수에 좀 나서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미 매수를 하신 분 외에도 신규로 매수를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신규로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이번 올해보다는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이런 중소형 종목들을 위주로는 좀 오히려 좀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좀 상승세가 좀 더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종목군들, 물론 손절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놓고 지켜보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의 흐름은 좀 양호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네. 그리고 또한 지금 올해까지 해서는 지금 대형주를 제외한 중소형주 쪽으로는 거의 상승세가 크게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네. 따라서 중소형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PR 같은 부분도 네.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이 1월 달에는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고 네. 전형적으로 1월 달은 중소형주장이라고 좀 많이 말씀들 하시다시피 그렇죠. 1월은 정책 효과나 중소형주들의 상승세가 상당 부분 컸던 역사가 좀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도 1월 달 최소한 1월 달 정도까지만 해서도 충분히 대형주를 능가하는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기대감이 크다. 중소형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주셨고, 이 SL 파트론 주가 흐름 괜찮고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뉴스인가요? 예,
이번 주 기사로 가장 큰 거는 역시 뭐 중국이 이번 24일 날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부분인데요. 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와 더불어서 중국에서 전력 인프라에 10년간 2천조 불을 투입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 중국 전력위원회 사무관이 뭐 지금 10년 동안 전기 인프라 건설에 좀 상당 부분 1970조 가까이 투입할 예정이고 뭐 전기료를 인상을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발표를 해서 그런 부분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모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뭐 지난 가을 같은 경우는 100년 만에 처음으로 전력 인프라를 뭐 정비하는 기간이 이제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관련 종목에서는 LS와 LS3전 그리고 효성, 일진전기,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중국의 이 전력 인프라 확충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종목 뭐 LS산전, 효성, 일진전기,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큰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몇 종목으로 저희가 관심을 압축해 봐야 되겠죠? 예, 일단 가장 좀 관심 있게 보실 것이 이제 LS산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LS산전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를 위주로 이제 사업 구조를 전부 재편을 했고요. 미국하고 중국 등 글로벌 국가 대부분이 송배전 분야의 최초로 이제 최초로 정비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감행하는 것이 이제 내년부터 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최대 호황기에 좀 진입을 하면서 네네. 그런 업체들 중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재작년에 또 중국으로 적극적인 진출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번 정책을 호재로 가장 크게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모 회사인 LS와 공조해서 전력 관련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내년에는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네. 뭐 지금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정도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네.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뭐 금일 같은 경우 소폭 하락 출발이 예상도 되긴 되는데 일단 86,200원인 전일 종가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12만 원까지도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86,200원 선 지난주 종가 수준에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 12만 원 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수급 잠시 살펴볼게요. 이 기관 쪽에서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추세도 약간은 하락 추세인데 조금 진정된 다음에 접근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최근 들어서 지금 기관들 특히 투신권의 매물이 좀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투신권에 있는 펀드 환매세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차트를 봤을 때도 뭐 중장기, 뭐 단기 이평선을 좀 하락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뭐 LS산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뭐 상당 부분 상승세가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업황에 비해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또 그런 그 상승률이 상당 부분 낮았던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네네.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면서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뭐 추가 하락이 있을지라도 뭐 충분히 현재 가격대는 뭐 어느 때라도 좀 보완이 가능한 가격대로 생각이 돼서 네. 일단은 뭐 점차 매수를 접근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대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LS산전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예, 그 다음 종목은 효성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효성이요. 효성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초고압 변압기하고 차단기 업체입니다. 따라서 그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 분위기에 좀 가장 또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뭐 기존의 사업부를 보자면은 뭐 기존 중공업 사업부라든지 스판덱스 사업 부분이 최근에 글로벌 업황 호조와 더불어서 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최근에 또 면화값 상승으로 인한 합성수지 분야, 그 스판덱스 분야의 실적 개선이 대폭으로 예상되는데 네네. 그에 따른 주가 상승세는 좀 최근 들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거라는 또 분석도 나오면서 이게 13만 원부터 주가가 지금 한 30%가량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간 한 달 정도 보여주었던 박스권 하단 부근이고요. 또한 이런 중국의 이런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가 내년 초에 좀 다시 한번 불거지고 네.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된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13만 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상승이 추가적으로 가능해 보이고요. 뭐 매수 가격대 역시 지금 같은 경우 박스권 하단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10만 원 초반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10만 원 초반권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목표가로는 13만 원 선 제시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좀 주가 흐름 자체가 효성 역시 부진했던 건 사실이고요. 이 수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수급 같은 경우도 뭐 네네. LS 산정과 크게 다르지 않게 최근 들어 투신권의 매물이 상당 부분 지속되면서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분을 효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 매수세가 좀 꾸준히 유입된 상태고 뭐 투신권에 있어서의 그런 매물들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펀드 환매세와 좀 맞물려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매물은 뭐 회사가 안 좋다기보다는 불가피하게 나오는 매물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매물들은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좀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주가의 상승 탄력은 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네네. 충분히 매수 접근하셔도 가능한 가격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LS 산전과 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관련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게 뭐 LS 일진전기, 두산인프라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가장 눈에 익은 종목을 하나 꼽자면 뭐 두산인프라코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산인프라코도 뭐 이번 뉴스를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호재성 재료로 인식이 될 만한 그런 재료를 갖췄다 이런 평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두산인프라코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네. 뭐 지금 전력망이라든가 또 서부 대개발이라는 이런 큰 재료가 중국 쪽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최근 들어서는 여전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하게 지금 좀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도 이번 이러한 그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사업에는 가장 큰 수혜 종목이라고 예상이 되고 뭐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현재 가격대 27,000원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예상이 되고 뭐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두산인프라코가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네네. 그런 부분에 수요가 상당 부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송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 오기철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주말 동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푹 쉬고 계시다가 오늘장 딱 열렸을 때 약간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소식보다 먼저 지난주 우리 증시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주 증시 말씀드린 대로 지수 자체가 단기 고점을 찍다 보니까 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지수에 대한 그런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후반부 들어서 약간 힘에 붙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기관 쪽 코스피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 투신권에서 매물이 꽤 많이 나왔고요. 17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 펼쳐졌습니다. 이 코스닥 역시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고요. 500선이 무너지면서 마무리가 됐죠. 오늘의 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요. 이게 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중국 시장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장 초반에 영향을 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예금 금리가 그에 따라서 2.5%에서 한 2.75% 정도로 올라가게 됐고요. 대출금리 역시 5.56%에서 5.81% 정도로 상향으로 조정이 되게 됐죠. 중국의 긴축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급준비율을 인상을 하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를 잠재우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많이 봤었는데 이 실질적인 이 기준금리 인상 이 전격적으로 단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긴축 모드로 또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좀 호조를 보였던 글로벌 증시에도 어느 정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국내 증권사들도 우리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이 파급력은 내년 1분기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평가까지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외에도 상품 시장 쪽으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구리값을 비롯한 여러 상품가들이 좀 조정을 겪을 것이고 이게 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기철 차장과 함께 이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자세한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일단은 올해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일단 좀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국내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이 추가적으로 한 7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중국이 지금 이제 경제 성장을 멈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물가가 너무 빨리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들은 좀 일단은 좀 자제를 시키자. 네. 그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중국이 이 정책을 통해서 경제가 좀 약간 과열됐다. 이런 과열된 이 정도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피력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 우리 증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일단은 지금 국내 및 해외 증시가 이제 기술적인 부담 구간을 좀 접어들었습니다. 네네. 올해 이제 코스피가 한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미국의 이제 기준으로 S&P가 13% 정도 상승을 하면서 금융위기 전 수준까지 좀 회복이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국내라든가 해외 증시 차트가 영고점은 계속 좀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좀 피로감들이 좀 많이 누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물량 수하 과정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봐서 한 달간만 보더라도 한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 상황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 아니냐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연말까지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무시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윈도우 드레싱도 이제 있겠지만 지금 일단은 배당을 받기 위한 투신들의 전략이 네. 펀드 환매 때문에 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힘을 쏟아서 내일까지 있을 배당 전략 관련해가지고 윈도우 드레싱이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조정받게 된다고 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 주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28일까지 내일 이제 전략을 하나 더 본다 그러면 네. 배당 추세가 이제 내일까지 돼야 되는데요. 5% 이상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보면 국제 일렉트릭이라든가 진로발효, 한미반도체, 네네. 동상 JLS, 외환은행 등이 일단은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배당 관련주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좀 장기적으로 소외됐던 업종들이 이제 빠르게 순환매가 돌면서 좀 네.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IT, 자동차, 화학에 이어서 조선주와 신고가를 지금 연중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주들도 일단은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네. 가장 못 갔었던 것이 이제 보험업종입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날 삼성화재를 필두로 해서 보험업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네. 이제 그동안 좀 관심권에서 멀리 있었던
보험 업종에 대해서도 좀 장기 소요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네, 보험업종 등 이 장기 소외 업종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몇몇 종목으로는 미리 또 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보다도 앞에 이 배당 투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배당주들에 대한 매력이 있다. 뭐 28일까지는 배당 이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하고 몇몇 종목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하지만 이 배당 기점을 통해서 이 배당락 이후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부실한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회복이 상당히 빠르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한번 살펴본 적도 있는데 배당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꼼꼼한 분석을 좀 내려주십시오. 예, 일단은 뭐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겠고요. 네네. 배당 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주가 차익을 위해서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형주들은 주가 회복률이 상당히 빠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좀 갖고 넘어가시는 홀딩 전략이 유효할 걸로 보여지고요. 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배당 전에 주가가 상승하는 주가 상승 탄력을 이용해서 배당을 받지 않고 네. 배당에 의한 그 주가 차익을 얻고 넘어가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들의 패턴들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요. 네네. 전통적으로 뭐 SO이라든가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은 뭐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 회복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전통적으로 이제 주가 배당이 많이 높았던 종목들은 홀딩하시는 전략이고,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 들어서 배당을 준 지 얼마 안 됐던 종목들은 배당 이후에 좀 하락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좀 배당락 전에 일단 차익 실현하시는 것이 좀 나은 그런 배당 전략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오늘 투자 전략으로 크게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 배당주 투자 전략과 소외됐었던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오늘의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뭐 두 가지 이 팩트에서 이 한 종목 어떤 종목을 한번 선택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요. 네네. 일단 삼성화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요? 예, 삼성화재 같은 경우 지난 이제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죠. 올해 1월달 18만원 저점 부근에서 21만원을 고점으로 해서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네네. 지난 금요일날 21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외국인들은 일단은 매도가 어느 정도 나왔지만 기관들이 최근에 한 보름 이상 매집을 하면서 21만원대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네. 다른 업종들이 지금 보면 연중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종만이 유난히 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데요. 네. 이제는 이제 박스권 보험업종의 이제 자동차 손해보험업종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화재가 그동안에 박스권을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동부화재라든가 하나손해보험이라든가 삼성화재 이런 보험업종들 손해보험업종들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손해보험업종은 손해율이 올해 이제 내년에 안정화를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순환매가 상당히 빨리 돌아가면서 업종별 순환매 이제 매수 포인트가 잡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보험 영업의 핵심 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내년도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퍼가 16배인데 내년에는 13배로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일단 이런 측면을 볼 때, 뭐 삼성화재 같은 경우 일단은 성장성이라든가 그럼 실적 이런 측면들은 상당히 좀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삼성화재는 업종의 이제 대표이다 보니까 업계 최고의 이제 상품 개발 능력에 따른 성장성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런 실적들은 일단은 양호하게 나타난 흐름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가 그동안 장기적인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1만원 돌파한 상황에서 삼성화재 오늘 21만 5천 원 부근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한 24만원 정도, 그다음 손절가는 한 20만원 정도 선에서 접근하시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기술적인 내용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화재 지금 내용을 한번 짚어보니까 외국인, 개인
뭐 이쪽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 매물을 좀 받아내고 있는데 뭐 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없습니까? 일단 뭐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 21만 원을 이제 고점으로 해서 21만 원이 고점으로 해서 지금 21만 원을 좀 강하게 좀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금 거래량도 지금 어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증가를 하면서 기존의 거래량보다 일단은 지금 12월 달 초, 11월 말 거래량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지금 기술적으로 물량은 금요일 날 어느 정도 많이 좀 소화가 되지 않았느냐, 일단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한다 하더라도 기관들이 이 물량을 충분히 좀 소화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은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좀 안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물량이 어디서 나오는 물량이냐면 지난 11월 달에 11월 12일이죠. 이때 이제 외국인들이 한 120만 주, 기관이 한 58만 주 정도가 이제 블록들로 이제 들어온 물량들이 있는데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지금 돼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지난 12월 16일부터 한 매일 10만 주 정도씩 네. 지금 한 70만 주 정도가 좀 소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제 10분의 7 정도, 10분의 6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그때 이제 18만 원대 들어왔던 물량들이 거의 소화가 되고 있고 네. 이 물량들을 충분히 지금 기관들이 소화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그 블록들 물량들이 지금 21만 원대가 넘었으면서 거의 다 지금 소화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량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좀 크지는 않은 국면.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장기적인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제 새롭게 국가를 갱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22만 원 정도만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그 이름 뭐 그렇게 크게 물량 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 부담은 일단은 좀 고려를 좀 더 하셔야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고비는 넘겼다. 그래서 21만 원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좀 더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다. 일단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화재에 대해서 이 관심업종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종에서 이 손해율이 점차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그 때문에 좀 향후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있고요. 이 업종 순환매가 최근 들어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보험업종은 크게 수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보험업종 쪽으로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에서 힌트를 한번 얻어봤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국이 기준금리 인상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이 증시의 약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장 초반부터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동시효과가 진행이 됐고 제가 화면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우려했던 것만큼 크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막 장이 시작됐습니다. 장 초반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0.1% 내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0.3% 내리고 있고요. 현대차가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악재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이 베이징시죠. 신차 등록 대수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때문에 이 교통 증가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요. 이 베이징시가 신차 등록 대수를 이 올 수준의 3분의 1 정도로 제한을 하면서 이 자동차 업종 쪽으로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현대차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2.1% 정도 급락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0.5% 현재는 내리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였고 2%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초반에는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0.6% 내리고 있고요. LG화학 0.6%, 신한지주 0.3%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 기아차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 이내에 있는 종목들 모두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0.4% 오르고 있고요. SK에너지 0.5% 오르고 있습니다. 호재성 재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3%대 상승세를 기록했었는데요. 브라질 광고 매각 소식을 또 내놓았죠. 이 때문에 지난주에 3%대 상승세를 보였었고 20만 원 선을 노려보기도 했지만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0.2% 오르면서 19만 5천 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0.8% 내리고 있고요. LG전자 0.4% 오르고 있습니다. LG는 0.4% 반대로 내리고 있고요.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각각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에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소 아쉬운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주가가 23,000원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쇼핑은 보합권으로 47만 원에 딱 걸쳐 있고요. KT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크다. 이런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배당일에도 배당락 이후에 주가 회복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0.3% 오르고 있습니다. 49,000원 선을 넘어서 5만원 선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놓여있는 KT의 모습입니다. 우리금융은 0.3% 오르고 있고요. 삼성물산 0.5%, 그리고 현대제철, 신세계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저희가 오기철 차장과 함께 살펴봤었죠. 22만원 선 넘으면 해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막 22만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1.3% 급등을 하고 있고요. S51 역시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상당히 큰 종목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상승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 0.2%또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1%대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NHN은 보합권, 삼성중공업은 0.1% 내리면서 약보합의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KTNG는 0.2%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 현재 0.1% 내리면서 2025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2030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500선을 막 회복을 했는데요. 0.2%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0.2% 오르고 있습니다. CJ 쇼핑 역시 0.5%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아이시티는 부진합니다. 1%대 낙폭 나오고 있습니다. 동구서, 메가스터디 1% 중반대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OCI 머트리얼즈부터 다음 네오이스게임즈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SFA, 포스코캠텍 모두 상승세고요. GS홈쇼핑의 상태가 좋네요.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역시 여기 동참하고 있고요. 성광랜드, 태광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성용광전투자도 0.7% 오르고 있고요. 반대로 덕산하이메탈, 하나투어 부진한 모습이네요. 멜파스 역시 1%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파트론, 에이스디지텍, 동국SNC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트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승훈 과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종목인데 여전히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소형주의 강세가 1월까지 이어질 것이다. 최근까지 이어졌었던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대형주에 비해서 소외된 그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파트론을 비롯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다 이렇게 전망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SK증권투자전략팀의 원종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소식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려를 좀 했었는데 초반 흐름이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나요? 예,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1.59포인트인 202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46포인트 상승한 50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크게 등락은 없고요. 주말 사이 미국 시장이 휴장을 했기 때문에 크게 변화 없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플러스 7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은 플러스 9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황까지 말씀드리면은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주말 사이 중국이 기습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금 및 대출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당분간 지준율이 주요 통화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난주 인민은행장의 발언에 비춰보면 시기는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4%대 소비자 물가가 수개월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인상된 예금금리도 실질금리 기준으로 여전히 마이너스고 또 당국은 집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긴축 정책이 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물가를 잡기 위한 중국 당국의 노력이 실물 경제를 훼손하느냐의 여부인데요.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봅니다. 아직 금리 수준이 절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고요. 오히려 선진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해서 통화 강세, 또 외국인 유동성이 통화와 금리 차이를 이용한 유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 전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때문에 중국 긴축이 기술적 부담 시기와 맞물리면서 단기적인 부담 재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기적인 펀더멘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락 시 매수 원점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반응도 크게 출렁이지 않는 모습도 이러한 시각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뭐 좀 추가적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를 놓고 봤을 때 주 초가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주 후반부를 노려보는 게 나을까요? 제 생각에는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입장이지만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크진 않고, 그다음에 또 이 기업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있기 때문에 하락할 영향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종혁 연구원과 함께 우리 시장 시황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 채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시장 지난 금요일에 올해 들어서 가장 최저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외환 시장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말씀 들어보고요. 오늘장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 주말에는 미달러 하락 분위기에도 1153원에 상승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에 롱플레이로 1155원으로 고점을 높였지만 내고와 롱스탑으로 1149.8원으로 한 차례 저점을 낮추고 거래가 극히 제한된 가운데 전일 대비 2원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먼저 또 현재 상황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성탄절로 뉴욕 환시가 휴장인 가운데 미 달러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달러화는 53원에 상승 출발하면서 현재는 좀 50원대 초반으로 좀 내려선 상황입니다. 중국이 주말 동안 기준금리인 예금 및 대출금리를 각각 25bp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올해 중국은 기준금리를 2번, 지준율을 6번 인상을 하였습니다. 내년까지 긴축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기습적인 인상으로 중국의 강한 긴축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환율의 지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관건은 내년 중국의 긴축 강도와 이를 환시가 위안화 강세에 따른 원화 강세 재료로 해석할 것인지와 또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미 달러 강세 재료로 해석을 할 것인지입니다. 강도 높은 긴축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절상 속도는 완만하게 유지할 듯 보여서 후자 쪽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는 원화 강세 속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0년의 마지막 주인 금주는 전형적인 연말 장세로 거래가 극히 제한되는 가운데 업체 매물이 좀 집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상 업체들의 내고와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환전 수요로 마지막 주는 공급 부담이 큽니다. 대외적으로도 미 주택 지표와 소비자 신뢰 지수, 또 시카고 PMI 등 지표 발표도 제한적인 가운데 대내외적으로도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는 힘들 듯 보입니다. 금주 내고와 중국 긴축, 또 유로존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결제 등의 지지력이 상충되면서 방향성 설정이 어려울 듯 보이고 1150원대 지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1150원대 지지 여부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채권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이제 속속 나오고 있고요. 내년도 국채 발행 계획 얼마나 나올지 그분에 촉각이 쏠리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외환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거래량이 상당히 저조했어요. 지난주 내용과 함께 이번 주 장 전망까지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거래량이 좀 급감을 하였습니다. 북클로징으로 거래량이 급감을 한 가운데 내년도 국고채 발행 물량 증대에 대한 부담으로 시장금리는 전 영역에서 약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채권시장은 미 채권시장이 휴장이었던 가운데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비우호적 영향에 채권시장은 국채 선물이 전 주말 대비 13틱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주말 중국 인민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2개월 만에 25bp 인상하는 등 긴축 정책을 실시를 함에 따라서 금일 국내 채권시장도 비우호적인 영향으로 금리 상승 시도가 예상이 됩니다. 연말이라 환율 등 가격 변수들의 반응이 적을 수도 있지만 향후 신흥국 자본 유출입 강화 명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중국 긴축으로
일시적인 글로벌 경기 위축 가능성이 11월 산업생산 둔화와 함께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도 하겠지만 단기 매매를 제외하고는 금리 반락 시에 점진적인 듀레이션 축소 전망을 유지를 합니다. 한편 커브는 3년물을 중심으로 단기 시소타기가 예상이 되지만 새해부터 국고채 발행 정상화로 플래티닝이 좀 더 우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중 내년도 국채 발행 일정이 대기함에 따라서 선물시장으로의 기관 해치 매물이 추가로 출회될 수가 있겠고 외국인 이외에 매수채 부재 상황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 폭도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북클로징에 따른 거래 급감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 보수적 관점에서 연말 대응이 유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권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전문가 포트폴리오가 이어집니다. 네,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이에 맞춰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흐름이 다시 상승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 증시 초반에 약간 밀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다시 양호한 모습을 되찾고 있고요. 2030선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 움직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장 초반에 주말에 있었던 중국의 금리 인상 요인으로 인해서 다소 좀 경계 심리가 나타나는 흐름을 좀 보였지만 지금 현재는 플러스권으로 강보합 수준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금융주의 강세가 시장 내부적으로는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은행주,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까지 금융주 강세가 오늘은 장 초반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공업주 역시 조선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별 동향은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매도 매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부여하기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경우 제한적인 매수 규모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금융업종하고 서비스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좀 상대적으로는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기관 같은 경우 역시 한 100억 원 가량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반의 매매 동향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중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으로의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예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좀 그치고 있고요. 장 초반에 단기적인 흐름으로 그치고 있고 현재는 플러스권을 회복하면서 지수 흐름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다소 좀 제한적인 매매 동향 속에서 지수 흐름 역시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라고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흐름은 전반적으로는 한산한 거래 속에서 횡보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횡보 양상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이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보험, 금융업종이 강세입니다. 보험업종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이 앞에서 이 몇몇 전문가께서 관심 종목으로 지정을 또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수남매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을 때 이 보험업종의 상승세 이게 단발성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쭉 지켜보는 게 유효할지 이 보험업종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보험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금융업종 내에서도 은행주나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의 어떤 지수 상승을 좀 기록했지만 보험업종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을 보여왔었고요. 오늘 같은 흐름은 금융업종 내에서 보험주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좀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험업종은 아무래도 좀 생명보험 주식이랑 화재보험 주식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나치게 높아진 손해율 추이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손해율, 측면에서의 하향 안정화를 좀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보험주 주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 노력이 조금 더 연속성을 좀 보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통해서 손해율이 좀 안정화되는 흐름이 좀 확인이 될 수 있어야 화재보험 주식의 좀 강세가 좀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생명보험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금리 추이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정책금리 인상 속에서 장기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생명보험 주식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금리 인상 폭에 비해서 장기금리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했기 때문에요. 생명보험 주식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담 요인을 작용을 해왔었는데요. 네. 내년도에 장기금리 움직임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생명보험주 주식들의 긍정적인 이익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 보험업종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증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르고 있고요. 이 코스피 2030선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500선을 회복했고요. 500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50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0전 정도 오르고 있고요. 1151원 50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마켓앤 증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서울 전화고요. 3153-2611-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이름 그리고 또 매수 가격, 비중까지 정확한 정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 외에도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